안녕하십니까. 주식 전략 도깨비벨입니다. 3월 18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 유럽 증시는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지만 답부터 드리자면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저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썸네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UBS 스위스 은행이죠. 자, CS도 스위스 은행. 자, 인수 가능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유럽 증시 흐름을 정리해 드릴 것이고, 자, 그러면 우리 증시 3월 20날 월요일 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거들 가장 궁금한 그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든 뭐 여기저기 유튜브를 보든 뭐뭐 어떻게 됐습니다. 뭐뭐 어떻게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게 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남들과 다르게 이런저런 지나간 뉴스 종합해서 알려드리는 거 그거 외에도 어떻게 하자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죠. 금요일에도 제가 시스템 반도체 종목을 적극적으로 매수하자고 제가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올려드렸고 시스템 종목 반도체 종목들 상승이 아주 좋게 나왔다는 거죠. 대한민국 증시 금요일 날 금요일인데도 막판에 밀리지도 않고 수급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좋게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처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마감글 어제 보신 분들 미국 증시 잘 끝났으면 했는데 하락했네. 그럼 우리 증시 또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답부터 좀 전에 드렸듯이 월요일 날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 시간 이후로 어떠한 일이 생길지는 모르나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요 순서대로 하나하나 짚어 가겠습니다. 우선 UBS 은행이 CS 즉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을 인수 가능 뭐 이런 아직 정확한 답은 나온 건 아니지만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와요. 이건 구글에서 치면 우리나라 뉴스가 나온 거고. 자, 그러면 외국인 신문은 어떤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블룸버그 신문에도 UBS 위기 조합에서 크레디트 스위스 거래 모색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1시간 전에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거예요. UBS 신문에서. 어제도 이런 뉴스가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그게 확실치 않으니까 그냥 루머 같은 거 뭐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 이렇게 조금씩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UBS 임원 뭐 담당자가 있겠죠. 또 CS 담당자 아직까지 이런 뉴스에서 우리 한번 멘트 한번 주세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하는데 아직 답변은 안 주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분위기는 이어져 가고 있다. 이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는 이게 악재다, 호재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악재가 아니죠. 그러면은 CS 괜찮겠네? 그런 기대감에 또 시장이 움직이는 거거든. 항상 시장은 기대감에 더 움직여요. 그 뉴스가 딱 끝났을 때는 사그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말자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적극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종목 중에도 차트상으로 밑에 있는 종목을 사자. 만약에 미국 증시가 금요일 날 안 좋게 끝나도 우리 증시는 크게 나쁠 것은 없다. 왜? 이 종목 저 종목 자 시장 올라갑니다. 이것저것 다 사세요. 이렇게 멘트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금요일 날 아침에 자 시스템 반도체 종목 중에 차트상으로 밑에 있는 걸 사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럼 미국 증시가 나빠도 크게 빠질 일은 그 종목들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미리 말을 했던 겁니다. 근데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는데 S&P하고 다우는 1%좀 넘게 했고 나스닥은 1% 미만 하락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1% 정도씩 하락을 했는데 크게 급락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날은 올랐잖아. 전날 오른 거 어느 정도 3분의 2 정도 내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증시 월요일 날 큰 악재는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잘 선택했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 종목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1.19, S&P 1.19, 나스닥은 0.74% 하락을 했어요. 자,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은 자,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양호하지 않나요? 일단 그림으로만 봐서는 0.74% 빠졌지만은 전날 장 때 양봉이 나오고 이 정도야 뭐. 그쵸? 예, 이 정도야. 그러니까 월요일 날 우리 증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좀 전에 말했듯이 만약에 이 시간 이후에 무슨 악재가 또 터진다. 그러면 좀 다를 수는 있겠죠.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신경 쓸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은 여기서 이렇게 미국 주식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다우존스고요. 다우존스는 30개 종목밖에 없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나스닥 종목으로 넘어가자고요. 나스닥 종목으로. 인텔 1%대 빠졌고, 마이크로소프트 1%대 올랐고, 이베이 1%대 올랐고, 시스코 시스템 0.14 올랐고. 자, 요거 보시면 하락했으니까 당연히 하락 종목이 많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해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며칠 전에 하락할 때는 이렇게 빨간불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이 1% 이상 올라간 게 없었어요. 0.2%, 0.1%. 근데 이렇게 보면 뭐 6% 오른 것도 있고 되게 1%대씩은 올랐어요. 1%대씩은. 요게 조금은 분위기가 낮았다는 겁니다. 조금은 분위기가 낮았다는 거. 저는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증시가 하락했는데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겠죠. 그걸 보라는 게 아니고 며칠 전에는 이렇게 빨간색이 있는 종목도 0.1% 그냥 보합권이었거든. 근데 오른 종목은 그래도 1% 이상 올랐다. 대형주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독일 지수는 미국 증시보다는 안 좋게는 끝났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며칠 전에는 실리콘밸리 은행 사건이 터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미국 증시보다는 유럽 증시, 옆 나라들 보자 그랬죠. 근데 지금은 또 실리콘밸리가 1달러 되니까 또 유럽 은행 CS가 터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증시를 또 보면 되는 거예요. 어? 그 유럽을 보지 말고 이웃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유럽 증시는 크게 신경 안 쓰고 일단 미국 증시 나스닥만 신경 썼습니다. 저는 가끔 다우지수 신경 쓸 때 있고 나스닥 신경 쓸 때 있어요. 그건 분위기마다 틀린 겁니다. 근데 지금은 나스닥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래서 미국 증시는 뭐 크게 볼 이유는 없이 이 정도로만 아셔도 됩니다. 좀 전에 썸네일에 보셔서 아셨듯이 UBS, CS, 은행 인수 가능설 이런 것만 나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증시로 넘어갑니다. 저를 구독하고 매일매일 영상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제 영상 마감 영상이고 이건 장 시작 전 영상.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 종목 바닥에 있는 종목 매수하자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지금 요즘 같은 분위기에 그것도 금요일 날, 금요일 날은 대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금요일 날은 아침에 좋게 가더라도 밑으로 쭉 윗골이 남기는 그런 흐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과감하게 시스템 반도체 매수하자 그랬죠. 근데 금요일 날 보면 종가에 보면 다 성공을 했단 말이야. 자, 여기 보시면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한테도 올려드린 거가 이게 시스템 반도체 종목 신규 종목 드린 거예요. 신규 종목 드린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이런 거 보시면 대충 아실 겁니다. 예. 자, 이런 거 보시면 아실 거고.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증시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인데도 보시면 잘 올랐죠? 수급도 외국인하고 기관만 매수했고 개인만 팔았고 이게 수급이 가장 좋은 수급이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윗꼬리가 전혀 없어요. 윗꼬리가 전혀 없다는 거. 자, 삼성전자 보시면 윗꼬리가 전혀 없습니다. 갭상승해서 윗꼬리가 전혀 없어요. 이게 아주 좋은 차트거든요. 이런 차트가. 자, 코스피는 음봉은 됐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차트입니다. 갭상승이 너무 컸어요. 아침에 갭상승이 너무 컸어요. 대개 갭상승이 크고 지금처럼 어수선한 글로벌 증시가 어수선할 때는 음봉으로
윗골이 길게 쫙 내려오는 흐름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끝났다는 거 아주 괜찮은 겁니다. 아주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자. 중요한 거는 그래 금요일 날 우리 증시 잘 끝났어. 금요일 날 잘 끝났어. 그런데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어. 그래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했듯이 크게 걱정하지 말자. 자, 지수는 내려올 수 있으나 왜? 또 2400 근처니까. 자, 지난번에는 여기서 무너질 때는 2400이 무너질 때는 2460을 제가 기준을 잡아줬잖아요. 그렇죠? 2460이 기준이고 2480 위로는 잘 못 올라간다. 그런데 이렇게 하락이 나왔고 하락할 거라고 미리 예측을 해드렸었고 자, 그런데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이제는 저항선이 2460이에요. 전에는 기준점이었지만 이제는 저항선이 2460이 된 겁니다. 자, 그러고 2420선 요 선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많아요.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갑자기 치고 쫙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호재 뉴스가 막 나왔을 테지. 자, CS은행 마무리 잘 됐고 괜찮다 등등 뭐 그런 호재 뉴스가 나오면 한 번 더 쫙 올라갈 수가 있어. 왜 올라가느냐? 개인 투자자들이 겁먹을 새 올라가는 거예요. 이 지금 흐름은 자, 여기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올라갈 거에 배팅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는 2500 뚫고 가긴 힘들 거라 그랬죠, 제가. 특별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 그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인버스 곧버스 이야기했던 거고. 자,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승에 배팅한 사람들도 꽤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개인 투자자들도 하방에 배팅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오히려 분위기가 이렇게 타고 갈 때는 금요일처럼 분위기가 확 바뀌었잖아요. 저는 금요일 날 바뀔 거를 예측을 했기 때문에 금요일 날 장 시작 전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자고 말을 했던 거죠. 시스템 반도체 종목 쪽으로. 근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도 뭐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가 금요일 날 또 빠졌고 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겁을 먹은 상태예요, 아직까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세력들이 오히려 더 끌어당긴다고. 오히려 더 끌어당겨, 지수를. 저는 그것을 이용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세력이라면, 내가 대한민국 증시를 움직이는 세력이라면 어떻게 하겠다. 제 머릿속에서 제 알고리즘에서 그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금요일 날 대응을 한 거고,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월요일 날도 보시면 알겠죠. 월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가 목요일 날도 이렇게 쫙 보합에 끝날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글로벌적 분위기는. 근데 올라왔단 말이야. 근데 금요일 날도 잘 올라왔어. 솔직히 글로벌 증시보다 조금 좋게 올라갔어. 이틀 동안. 그래서 지수는 월요일 날 어느 정도 내려올 수는 있어요. 지수는. 그렇지만 제가 말한 시스템 반도체 종목들은 돈의 흐름이, 돈의 속성이 그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바닥권에 있던 종목이 금요일부터 올라간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서 목요일 날 올라가고 금요일 날 올라간 종목이 있는 반면 시스템 반도체 종목 중에 금요일부터 움직임이 시작된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들은 만약에 월요일 날 하락한다. 그러면 그거는 저는 매수 기회라고 봅니다. 워낙 바닥에 있거든요. 워낙 바닥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기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시스템 반도체 종목 쪽으로만 보신다면 크게 나쁠 것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보면은 최근 일주일 한마디로 지난주 증시 한마디로 되게 안 좋았잖아요. 지수 쫙 내려오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종목들이 보통 10% 정도씩은 빠졌어요. 지난주에. 그런데 금요일 날 10% 오른 종목도 있고 저희 회원님들 보유한 종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일주일 빠진 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빠진 거 금요일 날 다 올라온 종목이 있어요. 그런 종목도 있고 절반 올라온 종목도 있고 그래요.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바뀐 건 뭐냐? 면역성이 어느 정도 생겼고 야 여기저기 은행 터지는데 이게 전염성은 크게 없는 것 같다. 이것을 어느 정도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세력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세력들이.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런 거는 뉴스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건 오로지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저를 구독하고 꽤 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말에 동감을 하실 겁니다. 동감을. 왜? 제가 여태까지 몇 달 동안 올려드린 내용을 보면은 고스톱 멤버, 즉 개인 투자자들 쫓아오는 거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대로 시장이 움직이거든. 그대로. 네? 그대로 움직여. 자, 지금은 어느 시국이냐면 자, 이걸 보자고요. 제가 코로나 때 한번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때 보시면 이때는 이제 러시아 전쟁이죠. 러시아 전쟁 이렇게 가다 쫙 빠진 거잖아요. 이렇게. 예. 자, 근데 이때는 일단 지수가 유동성이 오를 만큼 올랐죠. 오를 만큼 올라서 이 정도는 조정을 받을 만도 했죠. 그렇죠. 전쟁 터지기 전에 여기서 요막 이거 빠진 거 있죠. 이거 요런 거 연속으로 계속 빠지는 거. 지금은 연속으로 왜 계속 안 빠지냐? 이렇게 막 올라가느냐? 지금은. 어? 왜 그러냐? 고스톱 멤버가 적어서 그래요. 자, 무슨 이야기냐? 세력들은 증시가 올라도 수익 나고 증시가 내려가도 수익 난단 말이야. 한마디로 파생 쪽에서 선물 옵션에서 공매도 쪽에서 하락에 배팅을 잔뜩 해놔. 하락에 배팅하도 개인 투자자들이 야, 떨어질 때 사야 돼. 주식은 내가 사야지. 막 덤벼드니까 막 파는 거예요. 그럼 얼씨구나 좋고 막 팔아 제끼는 거야. 그래도 수익이 나니까. 그런데 지금은 딱딱 끊어져서 떨어져. 끊어져서. 이건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주머니에 돈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여자 사장님들은 어떠한 학창 시절에 뭐가 있었는지 몰라도 남자들은 뭐가 있냐면요. 담배 피는 애도 있고 술 먹는 애도 있고 학교 다닐 때. 그러면은 직장인이 아니니까 돈이 매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집에다가 아버지 나 교과서 사야 되는데 뭐 사야 되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돈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중간중간 이렇게 돈이 생겨. 그럼 그거 가지고 중간중간 하는 거야. 그렇죠. 지금 흐름이 그런 거예요. 지금 흐름이. 아이고, 야, 우리가 하락으로 떨어뜨려도 우리가 구조가 먹을 게 없다. 야, 그러면 또 땡겨야지. 땡겨야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 지금 제 말을 듣는 분이 10분이시라면 제 말에 동감하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요? 제가 말하는 게 맞아요. 여전까지 결과를 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결과를 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저를 구독한 지 꽤 되신 분들은 그런 내용을 제가 증거자를 다 보여드렸잖아요. 세월 지나면 그게 답이 나온 거잖아요. 이 주식 투자는 세월이 지나서 말한 것이 맞나 틀리냐는 결과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자료를 제가 다 보여드렸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크게 월요일 날은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저는 알려드리고 싶고 월요일 날 증시가 요 수급이 금요일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막 덤비면 안 돼. 미국 증시가 빠졌는데 덤빌까 어떻게 할까? 제가 보기에는 안 덤빌 것 같아요. 안 덤벼야 돼. 안 덤벼야 올라갑니다. 안 덤벼야 좋습니다. 예. 그 내용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하고 싶은 거는 오늘도 미국 현지에 있는 한국 분들이 이렇게 경제 쪽으로 유튜브 하는 분들이 꽤 있나 보더라고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 유튜브 밑에 막 뜨더라고. 그래서 한번 클릭해서 봤어요. 봤더니 내용인 즉 이거죠. 즉 오늘 증시 어떻게 끝났습니다. 유럽에서도 어떻게 끝났습니다. 그 이야기만 자료 보여주면 쭉 이야기해.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 이거죠. 그냥 뉴스만 총 정리해서 준 거야. 일반 투자자들이 여기저기 들어가 보면 여기 클릭 저기 클릭해서 뉴스를 봐야 되잖아. 근데 그 뉴스를 한 곳에 모아 정리해주면 보기는 좋죠. 그런데 당장에 그분들은 자 월요일날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의 힌트는 안 드린다는 거지. 웬만한 유튜버들이. 저는 그런 힌트를 드린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과감하게 불안한 날은 불안합니다. 이거 들어가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과감하게 들어갈 땐 들어가자. 그게 기다렸다가 드디어 제가 금요일 날 들어가자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기다리세요 하다가. 자, 그런데 결과가 일단 금요일 날은 괜찮았다. 이거죠. 금요일 날은.
그래서 월요일 날도 뭐또 중요한 건 이게겠죠. 저를 구독하신 분은 금요일 날 어떻게 시스템 반도체 종목 중에 들어간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도 금요일인데 또 주말에 불안한데 그래서 안 들어간 분도 있을 것이야.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답을 드렸잖아. 자, 두 가지 솔루션을 드릴게요. 자, 금요일 날 안 들어가신 분. 미국 증시가 빠져서 시스템 반도체 종목 중에 밑에 하단에 있던 종목이 만약에 금요일 날 괜찮게 올라가서 막 5% 이상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 근데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니까 월요일 날 우리 증시 스타트가 하락을 해. 5% 금요일 날 오른 게 한 2% 정도 빠져. 1차 매수 무조건 들어가는 거야. 한 방에 다는 들어가지 말고. 내가 1,000만 원 들어가고 싶다. 500만 원은 저는 들어간다고 봐야 돼. 그렇게 들어가고. 자, 그러면 저는 금요일 날 들어갔어요. 도깨비밸류님이 말을 해서 저 금요일 날 시스템 반도체 종목에 들어갔습니다. 그분은 만약에 1,000만 원 들어가고 싶은데 500만 원 들어갔다고 치자 금요일 날. 자, 근데 5% 올랐어. 그 종목이 5% 올랐는데 월요일 날 좀 전에 말했듯이 2% 정도 빠져. 그러면 그 남은 500만 원 한 방에 또 다 들어가지 말고 그 남은 500만 원은 이제 떨어질 때마다 분할로 들어가는 거야. 분할로. 몇 분을 하든 3분할 하든 5분할 하든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고 일단 비중 반은 들어갔으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세요. 절대적으로 차트상으로 밑에 하단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근데 반도체 종목들 거의 다 하단에 있어요. 거의 다. 제가 하나마이크론, SF 반도체, 원익 IPS, 솔로엠 이 종목은 제가 1월 5일부터 적극적으로 이야기했던 종목 아닙니까? 그렇죠? 이 종목들은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그 나머지 시스템 반도체 종목들 아직 이제 스타트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해드리자면 삼성전자가 64,000원 위에 올라가길래 요때입니다. 요 날입니다. 딱. 자, 저는 삼성전자 비중 확 줄이겠습니다. 줄여서 1차 벤더 종목으로 반도체 1차 벤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삼성전자 계속 빠진 겁니다. 64,000원 위에서 우리 팔았잖아요. 그건 증거자료는 다 유튜브에 보시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지금 59,000원까지 빠졌으니까 몇 프로 빠진 거예요? 59,000원, 5,000원 빠졌잖아. 그러면 8.3% 정도 빠졌겠네. 삼성전자 8.3%나 더 싸게 사면 얼마나 싸게 사는 거야? 엄청난 거예요, 그거는. 삼성전자를 그렇게 했다는 거는. 이거는. 수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왔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돈으로 우리는 뭐를 공략을 했느냐? 이 네 종목을 제가 유튜브에서 딱 네 종목을 찍어줬어요. 1월 5일 날 집중 공략합시다. 1월 5일이 이날입니다. 1월 5일. 이 네 종목 다 똑같이 1월 5일 날. 그러고 나서 목표가 20% 잡고 갔어요. 20%딱 달성. 그러고 나서 다시 매수가까지 다 떨어졌어요. 얘도 그렇고. 다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틀 동안 급등 나온 겁니다. 이틀 동안. 이틀 동안 급등 나온 거예요. 이틀 동안.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목금 들어간 시스템 반도체 종목은 요 종목들이 아니에요. 솔직히 아깝습니다. 저도. 나도 여기서 지난번 매수가에 왔으니까 또 한 번 들어갈 걸. 근데 솔직히 지난주에 증시 흐름이 좋았습니까? 기다리자 갑자기 올라간 거잖아. 정부에서 삼성전자하고 용인에다 300조 원 투자한다. 뭐 이런 내용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1월 5일 날 얘들은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급등한 거 다 빠졌잖아요. 그런데 1월 5일 날에도 이렇게 얘들 올라갈 때 안 올라간 시스템 반도체 종목이 있어요. 그때 안 올라가는 거. 그거를 샀어요. 그거를. 얘네는 시세 분출 한번 했으니까 조금 늦겠지 했는데 얘네가 오히려 더 잘 가더라고. 더 잘 가더라고. 그래갖고 좀 아깝긴 합니다만은 시스템 반도체 종목 당장 월요일 날 이 종목들 보시면 안 돼요.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차트상으로 요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종목을 딱 알려드리긴 그렇고 인터넷 들어가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한번 쳐보세요. 치시면은 쭉 뜰 겁니다. 그들 중에 차트 봐서 너무 오른 거 말고 밑에 단에 있는 게 있어요. 그거 골라서 그 회사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실적 발표 끝냈는지
제가 금요일에 힌트 드렸죠. 실적 발표 끝난 종목을 들어간다. 실적 발표. 왜? 매수를 했는데 중간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 그럼 쭉 빠질 수도 있거든. 그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런 식으로 저는 힌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5분 동안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좀 심플하게 이야기해 드린 거예요. 뭐든지 심플한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답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당장에 남이 뭐라 하든 내가 할 행동,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답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여기저기 좀 전에 말했던 거지만 여기저기 보면은 이런 거 클릭해가면서 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런 것만 길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런 내용 길게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답만 찾으면 돼.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아, 그러면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답이거든.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고로 20년 정도 이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답을 아는 거고, 그리고 저는 제도권에 있던 무슨 증권사 직원 출신도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처럼 개미 활동부터 해가면서 몸소 느낀 것을 다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전문가 중에 증권사에 입사를 해서 이렇게 느껴본 사람들과 저처럼 개미 투자 생활을 해본 사람들과 틀려요. 바닥을 알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바닥을 알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심리를 알고 세력들의 심리를 알고 그것을 서로 이용해서 투자자 중에 어떻게 움직일 사람 또는 세력 중에 어떻게 움직일 사람 세력 중에도 세력이 10명이 있다면 다수의 세력이 어떻게 움직일 거다. 이런 것을 파악하고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면은 작살이 나는데 작살나지 않는 반대 흐름으로 인도를 해주는 거. 이게 가장 현명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가 괜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또 시간 되면 또 재미난 어제 마감 글에 보시면은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면 구독자 분 중에도 어제 글을 못 보셨다면 지난 일주일 거 월요일 거부터 차례대로 보면은 도깨비벨 양반이 시장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그것을 아시겠지만 그것까지 보기가 귀찮다. 그러면 어제 아침에 올려드린 뉴스, 어제 아침, 요 아침에 올려드린 거하고 어제 마감 뉴스, 요 두 개만 보세요. 두 개만 보세요. 그리고 어제 마감에는 이 영화 나오죠, 영화. 이게 잠수함 영화 잠깐 제가 편집해서 올려드린 건데 이것도 올려드린 다 이유가 있는 거고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오늘 재미삼아 올려드릴 영화는 세상이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세상이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저런 경우도 있구나. 영화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제가 그 썸네일은 먼저 만들어 놨는데 그 썸네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겁니다. 펠햄 123. 펠햄 123 여기는 뉴욕의 어디 지역이에요. 뉴욕 거리인지 뭔지 거기 이름인데 이거가 이제 존 트라볼타가 기차를 테러합니다. 어느 기차를 얘네가 이제 승객들이 타 있는데 얘네가 한마디로 테러를 일으켜서 그 기차를 자기네 기차를 탈출을 한다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정찰을 안 하면서 계속 가면서 덴젤 워싱턴하고 계속 상담가죠. 계속 이제 통화를 해가면서 조장을 하는 거죠. 시장 불안 조장을 하면서 증권가를 급락시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존 트라볼타는 이거죠. 미리 하락에 배팅한 거야. 예를 들어 선물 옵션을 하락에 잔뜩 배팅한 거야. 그래서 테러를 일으켜서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오게 만들고 순간 엄청난 돈을 거머쥡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나온 영화인데 이 이야기를 제가 들려줘 가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제가 블룸버그 뉴스도 보니까 오늘 제가 아침에 지금 영상 만드는 거에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보는 사람도 많아요. 전문가 중에는. 근데 그런 거는 뉴스에 잘 나오지 않거든. 그게 뭐냐면은
CS 사태가 미리 안 사람들이 있다. CS 사태는요, CS 은행은요, 1년여 전부터 별로 저기 재정 상황이 안 좋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사람들 겁먹게끔 미리 감치 걸 이야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미리 안 애들은 분명히 하락에 배팅해놓고 어느 날 딱 터쳤을 것이다.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근데 그게 신빙성 있는 내용이에요. 그거는 저는 그런 걸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펠렘 1, 2, 3을 오늘 영화를 보여드리면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아마 한번 재미있게 이야기해드려 볼 테니까 한번 이따 영상 올라오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줄이고요. 딱 30분 이야기했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전리한 도깨비벨이었고요. 좋아요 부탁하고 댓글 다실 분은 댓글 다셔도 됩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